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많은 부정적 요인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는 5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의 수준으로 보이고 강하게 돌리는 양봉이 나와야만 이번 조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직은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영국은 바와 식당 등의 영업을 밤 10시 이후에는 금지하는 전국 단위의 봉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코로나 상황에 진전이 없다면 이런 조치가 6개월간 유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도 전일 코로나 확진자가 5만 2천 명으로 8월 중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려를 가중시켰습니다. 새롭게 설립될 틱톡 글로벌 운영에 중국 측이 관여하지 못한다는 트럼프의 입장에 중국에서는 이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하원에 출석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양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장 초반 잠시 변동성을 보인 뒤 아마존의 급등 등 기술주들이 전반적인 강세에 반등에 성공했고 3대 지수 모두 60일선을 회복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배터리 데이를 개최한 테슬라는 5%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반등을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반등을 확신하며 코스피 0.86, 코스닥 1.52%의 강한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 초반 코스피의 외인기관 양매도 코스닥의 기관 매도와 함께 개인의 매물이 강하게 투매식으로 쏟아지며 양지수는 10시 15분경에 각각 1.94%, 2.47%까지 급락하며 단시간의 변동폭이 코스피 2.88%, 코스닥 4.06%가 발생하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제히 강세 출발했던 섹터와 종목들은 폭락에 동참하며 강한 투매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 매수하며 방어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양지수의 완만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는 장막판 상승 전환했고 코스닥은 한시경 상승 전환하여 상승폭을 키우는 시도를 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장막판 개인 매물이 다시 일부 강해지며 지수는 저항을 받았고 양지수 모두 강보합으로 코스피 2333.24, 코스닥 843.45로 마감하며 양지수 모두 60일선은 지지했고 뉴욕 지수와 같은 자리 부근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제약바이오의 낙폭이 최근 아주 큰 모습입니다. 단기 낙폭으로는 코스피 의학 10.2%, 코스닥 제약 7.4%, 코스닥 바이오 10.4%의 섹터 지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조만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히자 오늘 자율주행 테마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반등이 나왔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동학개미들이 외인기관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며 장 초반 투매를 어제에 이어 다시 보였고 이것이 진정된 이후 시장은 완만하게 반등을 보였습니다. 양지수는 어제 이탈한 1차 지지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2차 지지선을 긴 밑구리 지지했고 오늘 장 초반 집중된 투매 형식의 매물이 만든 저점이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석 연휴 해피 물량 등의 영향을 일부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추가 매물 압박은 여전히 우려입니다. 오늘 그러한 시장 수급에 HLB도 연동하며 상승 출발 직후 개인의 투매 형식의 매도가 나오며 호가는 힘없이 붕괴되었고 장 초반인 10시 10만 3,900원까지 빠졌습니다. 하지만 8월 상한가 종가인 이 라인과 올라오고 있는 21선의 지지를 받은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이어졌지만 개인 매물을 극복해줄 의지가 없이 소극적인 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평균가는 106,920원이며 오늘 장중 변동폭은 8.09%입니다. 투매 형식의 매도였지만 투매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151만 주로 어제 적은 거래량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강조드린 거래량을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분봉인 30분봉입니다. 여기가 8월 13일이고 여기가 9월 2일, 여기가 9월 7일, 여기가 이틀 전 월요일인 21일입니다.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상승시킬 때 이 엄청난 거래량과 그저께 월요일 10시죠. 고점이 이 10시 이후 오늘 종가까지 단 2거래일 5시간 동안 여기까지 뺀 이 하방 매물의 거래량이 비교가 되실 것입니다.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일봉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보지 마시고 캔들만 본다면 아주 아슬아슬한 자리까지 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봉의 거래량을 같이 보면 다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 그리고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 그리고 이 거래량과 이틀간의 이 거래량입니다. 물론 어제 음봉의 하단 부분인 여기 있죠. 11만 2천 라인, 이 정도에서 눌림이 끝나고 바로 반등 또는 횡보를 주고 반등하는 패턴이 일반적인 추세주들의 패턴입니다. 여기까지 뺀 것은,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뺀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을 방치한 것이죠. 에스모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개인들 사이에 있었고 실제 놀랄만한 좋은 결과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들과 무관하게 상승에는 L생보다 뒤처지는 흐름을 보였고 하락은 어제 오늘을 합칠 때 비슷한 수준입니다. 좋은 임상 데이터들에도 그것을 뒷받쳐줄 수급은 부족했습니다. 수급이 부족하니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 나왔고 방치하니 이러한 형태의 적은 거래량으로 크게 꺾이는 캔들이 나온 것입니다. 캔들 형태는 얼마든지 속이고 만들 수 있습니다. 캔들 크기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여기와 하락시 이 거래량 말입니다. 지금 저는 세력은 전혀 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량을 지우시고 이 캔들들만 본다면 충분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함께 보신다면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이 라인을 종가상 훼손해서는 안 되고 반등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결과에 관계없이 내일 우리 시장은 6연속 음봉에 대한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개인 투매가 오후가 아닌 아침에 나왔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내일 HLB의 반등은 필요하고 오늘 음봉의 몸통을 다 장악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10만 9천 라인의 종가상 회복까지도 괜찮겠습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료주에서 재료를 빼면 무엇이 있냐? 오로지 재료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완전 간회가 나오면, 폴첸이 계약하고 유증 참여하면, 데이터들이 경악할 수준이라면, 그렇다면 그 다음의 문제인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가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누가 올려줄까요? 주가를 내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를 올리는 것은 누가 하느냐는 거죠.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LB 주가를 원격 조정해서 올려줍니까? 그것은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더 탁 깨놓고 얘기하면 세력이 불을 붙이고 유도하면 개인 수급이 그것에 따라 붙으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세력이 손을 떼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세력 지지선에서 다시 세력은 불을 붙여주고의 반복입니다. 재료 그 자체가 곧 수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재료로 시작하는지는 세력의 몫이고 마음입니다. 너무 공개된 누구나 알고 있고 떠들썩한 이야기들은 오히려 세력의 간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실망 매물이 나오며 수급이 꼬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료와 차트와 수급은 서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상승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기초가 아주 잘 되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초심자가 계시거나 용어에 대한 이해력이 다소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 주말에 간략하게 캔들, 이평선, 거래량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제가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니 그 여부에 대해 의견을 댓글로 주신다면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장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